오늘 아침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시장의 변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금융 역사의 한 페이지가 새롭게 쓰여지는 순간이자 기존의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불과 30분 만에 은 가격이 15달러나 폭락하며 121달러에서 106달러까지 15%나 곤두박질 치는 광경은 전 세계 투자자들을 공포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경이로운 일은 그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은 가격은 다시 117달러를 회복하며 시장의 초록빛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단 30분 만에 15달러가 사라졌던 은 시장이 같은 날 보란듯이 반등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시장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현상은 실물 금속 시장이 종이로 조작되던 기존의 금융기계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상하이 선물 거래소에서 들려오는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은은 킬로그램당 31,620위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를 온스당 달러로 환산하면 141달러가 넘는 금액입니다. 반면 서구권의 코맥스 시장에서는 은이 116달러에서 117달러 사이에 머물고 있습니다. 즉, 상하이의 실물은 프리미엄이 온스당 25달러라는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1시간 만에 은 가격을 15% 폭락시키면 매도 주문이 눈사태처럼 쏟아졌고 그 여파가 며칠에서 몇 주 동안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공식이었습니다. 수십억 온스에 달하는 코맥스의 종이 계약을 쏟아붓는 것만으로도 은의 상승 모멘텀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낡은 교보는 수명을 다했습니다. 실물 은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 강력하고 끈질기기 때문에 역사적인 하락세조차 단 몇 시간 만에 지워지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섭니다. 오늘의 타임라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오전 9시 15분에 온스당 121달러였던 은은 오전 10시 29분에 106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오후 4시가 되자 다시 117달러로 복귀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20년에서 2024년 사이엔 가격이 20달러에서 30달러 사이를 맴돌며 하루에 고작 50센트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며 4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15달러씩 가격이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말 그대로 광기 어린 수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적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발생한 거의 모든 은 매도세는 미국 시장 거래 시간 동안 발생했습니다. 미국이 디지털 파생 상품과 종이로 된 약속을 덤핑하며 가격을 누르는 동안 나머지 세계는 실물 금속을 사들이고 축적하고 있습니다. 뉴욕 시장이 열리면 종이 계약이 쏟아지고 아시아 시장이 깨어나면 실물 매수가 이어지며 가격이 회복되는 이 패턴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수억 온스의 은을 공매도하고 있는 대형 은행들은 현재 자신들이 처한 위태로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번 주에만 2번이나 은 가격을 15달러씩 떨어뜨리는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은 현물 가격은 다시 117달러 위로 올라왔습니다. 과거처럼 대규모 추격 매도를 유도하는 대신 코맥스의 종이 덤핑이 끝나자마자 은 가격은 즉시 튕겨 올라왔습니다. 인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끈질긴 수요는 대형 은행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공매도 포지션을 정리할 수 있을 만큼 가격을 충분히 낮추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은 프리미엄이 온스당 25달러를 넘어섰다는 사실은 금융 패권이 서구에서 상하이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입니다. 상하이와 런던 또는 뉴욕 시장 사이의 가격 격차가 하루에 2달러에서 5달러씩 벌어지는 현상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점들을 연결해보면 종이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시스템의 곳곳에서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의 재련소들이 금속 수령을 거부하며 업무가 마비되었습니다. 소매 시장도 이번 주 중반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자본 제약과 느린 회전율 때문에 많은 지역 주화 판매점들이 금속 매입을 중단했다는 보고가 잇따랐습니다. 심지어 정부 소유의 대형 조폐국이 향후 24시간 내에 은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재련소에서 시작된 마비가 지역 판매점을 거쳐 이제는 국가기관인 조폐국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으며 진정한 쇼트 스퀴즈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서막에 불과하며 실물 시장이 종이로 만든 허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번 아침의 폭락을 촉발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먼저 과도한 레버리지가 문제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선물 계약에서 50배에서 100배에 달하는 무리한 레버리지를 사용했습니다. 초기 매도세가 시작되자마자 강제 청산이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마진콜이 발생하면서 수조 달러의 종이 수익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둘째로 이익 실현 매물이 있었습니다. 금은 지난 2년 동안 160% 상승했고 은은 거의 380%나 올랐습니다. 이러한 포물선형 상승 뒤에 투자자들이 수익을 확정짓기 위해 칩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셋째로 시장 전반의 매도세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성장 둔화로 인해 11% 폭락했고 모건 스탠리가 이를 추천 목록에서 제외하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이는 모든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회피의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넷째로 역사상 유례없는 과매수 상태였습니다. 금과 은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과매수 수준에 도달해 있었으며 시장은 이처럼 과도하게 확장되었을 때 취약한 투자자들을 털어내기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정책 발표나 전쟁 같은 주요 촉매제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은 순수하게 기술적인 포지션 정리와 청산 과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요인들은 실제하며 시장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관적인 요소들이 동시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은 가격이 같은 날 다시 초록색으로 돌아섰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극단적인 레버리지 청산과 수익 실현, 그리고 증시 폭락과 과매수 해소라는 하락 요인이 한꺼번에 쏟아졌음에도 실물 수요가 이 모든 것을 단 몇 시간 만에 흡수하고 역전시켰다는 점은 시장 밑바닥에 흐르는 실물 수요의 힘을 증명합니다. 종이 시장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부정적인 카드를 던졌지만 실물 시장은 그것을 모두 받아냈습니다. 금 또한 1시간 만에 8.2% 급락하며 시가총액 3조 1천억 달러가 증발했지만 곧바로 5.2% 반등하며 1조 9천억 달러를 다시 채워 넣었습니다. 40조 달러 규모의 자산이 마치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이 얼마나 취약해졌는지, 그리고 종이 금융이 실물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단순히 숫자의 변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류 금융사의 근간이 바뀌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상하이의 거대한 수요는 단순한 투기 세력이 아니라 서구에 조작된 가격 체계에 대한 실물 경제의 반격입니다.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서구 중심의 금속 가격 결정권이 동양으로 이동하며 발생하는 진통은 앞으로 더욱 격렬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종이가 지배하던 시대의 종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물의 가치가 종이의 약속을 압도하는 이 새로운 시대에는 과거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15달러의 기적은 시작일 뿐입니다. 시스템의 배관이 막히고 재련소가 멈추며 조폐국이 문을 닫는 현상은 실물 자산의 공급 부족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지혜로운 이들은 이미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이 위에 쓰인 숫자가 아닌 손에 잡히는 진정한 가치를 찾아 이동하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대전환기에서 우리는 이 놀라운 변화의 목격자이자 동시에 그 흐름 속에 놓인 주인공들입니다. 이렇게 화면 위의 숫자들이 급격하게 요동치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훨씬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차트의 막대 그래프만 보고 있을 때 금융 시스템의 실질적인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급망의 배관이 하나둘씩 터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낸 곳은 금속을 정제하는 재련소들이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재련소들은 이미 업무 과부하로 인해 더 이상 새로운 금속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폐쇄적인 상태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손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들어오는 물량을 처리하고 내보내는 순환 구조 자체가 마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정제되지 않은 원자재는 쌓여가는데 시장이 요구하는 순도의 실물 금속으로 변환하는 공정의 병목 현상이 임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전 세계로 번져나가며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소매 시장까지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 중반을 넘어서며 서울의 종로나 부산의 대형 금거래소를 비롯한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소매 시장에서는 유례없는 혼란이 관측되었습니다. 수많은 지역 주화 판매점과 금은방들이 개인들로부터 금속을 사들이는 매입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격이 오르니 더 큰 이익을 취하려는 전략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내막은 훨씬 더 처절합니다. 급격한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소매점들이 보유한 운영 자본에 한계가 온 것입니다. 물건을 사오고 싶어도 당장 지불할 현금이 부족하거나 산 물건을 다시 도매 시장에 넘겨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사업 구조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마비 현상이며 우리는 지금 실물 금속 시장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뱅크런 사태를 목격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마비가 민간 영역을 넘어 국가기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에 따르면 주요국 정부의 조폐국 중 한 곳이 향후 24시간 이내에 은제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할 것이라는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조폐국이 판매를 중단한다는 것은 더 이상 시장에 공급할 실물은 이 바닥 났거나 현재의 가격으로는 도저히 물량을 내놓을 수 없다는 항복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재련소에서 시작된 균열이 지역 상점을 거쳐 이제는 국가의 심장부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시스템의 배관이 통째로 막혀버린 상황에서 종이 위에 쓰인 가격이 117달러든 150달러든 그것은 실물 세계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가공의 숫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경제 위기가 오면 은행 앞에 줄을 서는 사람들을 떠올리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종이 화폐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손에 틱 수 있는 실물 자산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산을 공급해줄 통로가 하나씩 폐쇄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공포입니다. 상하이의 프리미엄이 온스당 25달러까지 치솟으며 서구의 실물 금속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구 금융 시스템은 공급을 조절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동양으로 급격하게 쏠리는 금속의 흐름은 서구의 재고를 고갈시키고 있으며 이는 결국 가격 조작을 위해 만들어진 종이 계약들이 실물 인도 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파국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3월의 시장 패닉과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당시에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내어 시스템의 유동성을 주입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물 자산이라는 물리적 실체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찍어낸다 한들 멈춰버린 재련소를 다시 돌리거나 텅 빈 조폐국의 금고를 은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이 금융의 한계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이 직면한 가장 가혹한 진실입니다. 배관이 막히고 물이 흐르지 않게 되면 그 배관은 결국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폭발의 직전 단계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 본격적인 쇼트 스퀴즈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지금까지의 가격 변동은 그저 전조 현상에 불과하며 실물 시장이 종이 시장에 대해 완벽한 주도권을 행사하기 시작할 때 벌어질 일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매일같이 2달러에서 5달러씩 벌어지는 상하이와 뉴욕의 가격 격차는 결코 유지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격차가 메워지는 방식은 둘 중 하나뿐입니다. 코맥스의 가격이 상하이 수준으로 폭등하며 실물 가치를 반영하거나 아니면 서구의 가격 결정 시스템 자체가 신뢰를 잃고 붕괴하는 것입니다. 이미 재련소와 조폐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징후들은 후자의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현대 금융의 정교한 메커니즘이 실물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지켜보며 단순한 투자 기회를 넘어선 시대적 전환점을 느낍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서구 중심의 종이 화폐 질서가 그 유효 기간을 다해가고 있으며 그 빈자리를 실물 자산의 단단한 가치가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요동치고 거래가 중단되는 이 혼란스러운 과정은 새로운 질서가 태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산고일 것입니다. 지혜로운 투자자라면 화면 속에서 번쩍이는 빨간색과 파란색 숫자에 일이 일비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배관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파열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실물이 지배하는 세상이 오고 있으며 그 세상에서는 오직 손에 쥔 것만이 진실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배관의 균열과 공급망의 마비는 결국 시장의 가격이라는 결과물로 아주 잔인하게 표출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목격했던 그 광기, 어린 30분간의 폭락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이 혼돈의 배후에 숨겨진 5가지 명확한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시장을 집어삼킨 과도한 레버리지의 캄입니다.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선물 계약에서 50배에서 무려 100배에 달하는 무리한 빚을 내어 포지션을 구축했습니다. 가격이 아주 조금만 흔들려도 강제 청산의 도미노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구조였던 셈입니다. 실제로 초기 매도세가 시작되자마자 설비된 자동 매매 프로그램들이 작동하며 강제 청산이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이는 마진콜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순식간에 수조 달러에 달하는 종이 위의 수익을 증발시켜버렸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 거대한 산사태로 변하며 시장의 모든 것을 쓸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2년간 금과 은이 보여준 기록적인 상승 랠리 뒤에 숨은 심리적 요인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금은 2년 동안 160%가 올랐고 은은 무려 380%에 육박하는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포물선형 상승 곡선 뒤에는 반드시 이익을 확정지으려는 욕구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노련한 투자자들은 이미 충분히 차오른 수익을 현실화하기 위해 판 위에 칩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했고, 이것이 일시적인 매도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장 전반에 퍼진 위험 회피 심리가 불을 붙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분야의 성장 둔화로 인해 하루 만에 11%나 폭락하고, 모건 스탠리가 이를 최우선 추천 목록에서 제외하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주식시장의 거물들이 쓰러지자 투자자들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금과 은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내던지는 공포 섞인 투매를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금과 은의 기술적 상태 역시 역사상 가장 위험한 과매수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시장은 이처럼 고무줄이 팽팽하게 당겨진 상태에서 약한 손들을 털어내기 위한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대폭락을 촉발한 이렇다 할 대외적인 촉매제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의 발발이나 중앙은행의 충격적인 정책 발표 혹은 경제 지표의 예상치 못한 변화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기술적인 포지션 정리와 청산 과정만으로 이러한 비극이 연출된 것입니다. 이 5가지 하락 요인이 동시에 맞물리며 은 가격을 30분 만에 15달러나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소름 끼칠 정도로 주목해야 할 진실이 나타납니다. 레버리지 청산과 이익 실현, 그리고 증시 폭락과 과매수 해소라는 이 모든 강력한 하락 압박이 한꺼번에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은 가격이 같은 날 보란듯이 반등하며 초록색 상승장으로 마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종이 시장이 던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괴적인 카드를 모두 소모했음에도 실물 시장의 견고한 수요를 꺾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종이 시장의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실물 시장이 단 몇 시간 만에 스펀지처럼 흡수해버린 것입니다. 금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기괴했습니다. 단 1시간 만에 시가총액 3조 1천억 달러가 사라졌다가 다시 1조 9천억 달러가 채워지는 광경은 40조 달러 규모의 자산이 마치 투기적인 가상화폐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계 경제의 안전판인 금과 은이 이토록 가볍게 요동친다는 것은 현재의 가격 결정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방증합니다. 우리는 지금 500만 분의 1의 확률로 발생한다는 이른바 6 시그마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증발한 5조 9천억 달러라는 자금은 전 세계 7개 국가의 국내 총생산을 합친 것과 맞먹는 거대한 액수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매도세가 쏟아졌다면 보통의 시장은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뉴욕의 종이 거래소가 가격을 누르자마자 아시아의 실물 매수세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가격을 원상복구시켰습니다. 이는 기존의 금융 문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대형 은행들이 공매도 포지션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가격을 끌어내리려 시도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단 몇 시간의 일시적인 소동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실물 자산의 가치를 지키려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종이로 만든 허상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변동성은 우리에게 두 가지 상반된 메시지를 던집니다. 레버리지를 이용해 단기적인 수익을 쫓는 이들에게는 이 시장이 모든 자산을 집어삼키는 잔인한 청산 기계가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반면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이해하고 실물 자산을 보유하며 장기적인 관점을 가진 이들에게는 지금의 혼란이 오히려 구체제가 붕괴하고 새로운 가치 질서가 세워지는 확신을 주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차트 너머에는 종이와 실물 사이에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시장을 지배해온 종이, 금융의 권력이 실물이라는 실체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가격이 요동치는 폭은 넓어졌고 그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이는 시스템이 임계점에 도달해 폭발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가격 조정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종이로 된 약속은 더 이상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이제 실질적인 물건에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한 30분의 폭락과 그 뒤를 이은 기적 같은 반등은 종이 시장의 조작 능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로 남을 것입니다. 시장의 소음 속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입니다. 숫자가 사라지고 가치가 남는 순간 누가 진정한 승자가 될 것인지는 이미 결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부서졌고 그 파편들 사이로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혼란 속에서 더욱 흥미로운 점은 어제까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던 세계적인 거대 은행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태세를 전환하여 새로운 숫자를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JP 모건은 최근 금 가격이 온스당 8,000달러에서 8,5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파격적인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민간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내 자산 배분을 기존의 3%에서 4.6% 수준으로 불과 1.6%만 늘려도 시장에는 수조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며 가격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미 금 가격은 안전자산에 대한 갈구와 중앙은행들의 공격적인 매입, 그리고 장기 채권에서 이탈한 거대 자본의 이동에 힘입어 5,6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은행들의 목표가 수정되는 속도입니다. 어제는 골드만삭스가 5,400달러를 불렀고 오늘은 도이치방크가 6,000달러를 제시하더니 이제는 JP 모건이 8,500달러를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경매장처럼 목표가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이유는 실물 시장이 수개월 전부터 비명을 지르며 예고했던 근본적인 변화를 은행들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낡은 가격의 톳을 내버리고 새로운 체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장밋빛 미래만을 이야기하며 여러분을 현혹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것처럼 하루에 15달러가 오가는 극단적인 변동성은 준비되지 않은 투자자들을 단 몇 분 만에 파멸시킬 수 있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거나 타이트한 스톱로스를 걸어두고 종이 계약에 의존하고 있다면 지금의 시장 환경은 그야말로 청산기계와 다름없습니다. 마진콜이 들어오고 강제 매각이 시작되는 순간 여러분의 장기적인 신념이나 투자 논리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JP 모건조차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폭력적인 흔들기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격이 높아질수록 이익 실현의 유혹은 커지고 시스템 내의 레버리지가 쌓일수록 그것이 터져나가는 충격은 더욱 잔인해질 것입니다. 또한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거나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 사람들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금속을 포함한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습니다. 2008년과 2020년의 패닉 상황에서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 금속을 보유한 이들에게 이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오히려 구조적인 기회를 강화해 줄 뿐입니다. 상하이의 프리미엄이 온스당 25달러를 유지하고 재련소가 문을 닫으며 정부 조폐국이 판매를 중단하는 현 상황은 실물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극심한 적자 상태임을 증명합니다. 종이 시장은 조작을 외치지만
실물 시장은 결핍을 외치고 있으며 결국 실물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15%가 폭락한 후 같은 날 반등에 성공한 은행 기록은 시장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대형 은행들이 이런 매도세를 유도하면 몇 주 동안 가격을 억누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단 한 거래일조차 버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끈질긴 수요가 서구의 종이 덤핑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불균형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해결될 것입니다. 서구의 가격이 상하이의 실물 가격을 따라 급등하며 격차를 줄이거나 아니면 실물 금속이 서구에서 동양으로 완전히 빠져나가며 기존의 가격 결정 시스템이 권위와 신뢰를 잃고 붕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후자의 초기 단계인 공급망의 마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핵심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코맥스가 종이를 던져 가격을 조작하던 낡은 수법은 이제 끝났습니다. 아시아의 실물 수요는 어떤 종이 조작 시도도 몇 시간 안에 무력화할 만큼 강력해졌습니다. 둘째, 시스템은 순차적으로 부서지고 있습니다. 재련소에서 시작된 마비가 소매점과 조폐국으로 번지는 것은 실물 시장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쇼트 스퀴즈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셋째, 거대 은행들은 이미 새로운 현실을 인정하고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며 대중보다 한 발 앞서 태세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배분이 조금만 바뀌어도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며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은 시장은 그 움직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실시간으로 종이의 지배가 끝나고 실물의 지배가 시작되는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폭력적이고 변동성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철저히 조사하고 리스크를 이해해야 합니다. 과도한 욕심은 이 험난한 파도 속에서 여러분을 침몰시키겠지만 논리적인 판단과 실물 자산에 대한 이해는 새로운 시대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수조 달러의 시가총액이 단 몇 분 만에 사라지고 주식시장과 가상화폐가 벽에 부딪히는 지금의 징후들은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에 닥칠 더 큰 위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스템의 붕괴를 보며 공포에 떨겠지만 준비된 이들에게는 2008년의 위기조차 시시하게 보일 만큼 거대한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이 시장은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의 하락을 인플레이션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포장하여 대중의 재산을 앗아가는 시대는 이제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규칙이 바뀌고 있고 신뢰의 축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대전환의 시기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단순히 화면 속의 숫자가 늘어나기를 기다리는 방관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무너지는 종이의 성을 떠나 단단한 실물의 가치를 구축하는 개척자가 될 것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시장의 진실을 가감없이 전달해드렸습니다. 지혜로운 여러분의 통찰력이 이 혼돈의 시기에 올바른 길을 찾아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시간은 우리의 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가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논리적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진정한 가치를 손에 쥔 이들이 누구일지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